부동산 경매 누구나 대출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이거 잘 들으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부동산 경매 대출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 교육생들한테도 곧바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 경매, 직장인은 월급만큼 월세 받기, 은퇴자는 연금처럼 월세 받기, 전업주부는 보험처럼 월세 받기. 이 빌딩 남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경매 누구나 대출 받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대출 받는 방법. 부동산 경매가 진짜 대출이 생명이죠. 대출 때문에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요 근래 이제 정부에서 법인 규제한다, 부동산 법인 규제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에 너무 조금 쫄리긴 하죠. 쫄리긴 해.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뭐냐면 내가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가면은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세금을 정당하게 다 꼬박꼬박 내면은 뭐 누가 우리를 터치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꼬박꼬박 내면 돈을 못 번다. 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꼬박꼬박 내면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이게 부동산이 하루 이틀 새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5년, 10년 이렇게 꾸준히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경매 누구나 대출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이거 잘 들으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부동산 경매 대출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 교육생들한테도 곧바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선 첫 번째 1단계가 뭐냐면 대출 상담하시는 분들 주소록을 만들어야 돼. 연락처, 명단을 만들어야 돼요. 연락처, 명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명단을 어떻게 만드냐면 법원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기웃 하다 보면 처음 가도 돼요. 경매법정 앞에 기웃 하다 보면 아주머니들께서 명함을 이렇게 막 줘요. 그럼 그걸 다 모아야 돼. 버리지 말고 절대로. 경매지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다 모아가지고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서울에 5개 법원 뭐 비슷하겠지만 또 경기도에 있는 법원들, 뭐 지방에 있는 법원들 이런 법원들을 갈 때마다 그 명함들을 소중하게 다 모아야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명함들을 지역별로 해가지고 주소록을 만들어야 돼요. 주소록을 만드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혹간 낙찰을 딱 받고 나오잖아요. 낙찰을 딱 받고 나오면 그분들이 우르르 몰려들면서 전화번호를 막 물어봐요. 인기 물건은 더 물어봐. 비인기 물건은 조금 물어봐. 그래서 물어보면 처음에는 내 전화번호 막 가르쳐주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전화번호를 막 풀어야 돼. 막 풀으셔요. 막 풀어.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한테 나중에 이제 전화가 오고 그 명함들을 모아가지고 성함하고 직함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쭉 만드셔야 돼요. 그거면 엑셀표로 해가지고 뭐 100개, 200개 나옵니다. 꾸준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꼭 만드셔야 돼요. 이게 1단계예요. 아시죠? 부동산 경매 누구나 대출받는 방법 1단계는 대출 상담사 명단 만들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2단계는 뭐냐면 그 명단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연락하셔야 돼요. 그 명단에 있는 모든 분들. 그 모든 분들이 낙찰 받고 나서요. 낙찰 받고 나서 이제 대출을 받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명단을 전국적인 명단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천에서 받았어. 그러면 인천에서 받은 명단만 자꾸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받았어. 남부지원에서 받았어. 그럼 거기서 받은 명함만 연락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 중에 몇 개만 연락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수가 거기서 나와요. 대출이 어렵다고. 그런 분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 명함을 한 10대 개 받았는데도 서울중앙지법이나 뭐 저기 같은 경우는 많이 줘요. 인천법원도 많이 줘. 근데 10대 개 받아놓고 그거를 두세 개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개 연락했더니 어떻게 돼? 상담사들이 70% 미만으로 나오고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에서는 뭐 집인 사람은 아예 안 나오고요. 뭐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군데 세 군데 했더니 비슷해. 원래 무슨 빌딩 남자나 배포 옥션은 기본적으로 조정지역 이외의 지역은 대출 70에서 80%까지 나옵니다. 괜찮은 데는 90%까지도 나옵니다. 80% 이상도. 뭐 이렇게 얘기해 놓고 두 군데 세 군데 직접 전화해 봤더니 70% 이하로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속았다. 배포 옥션을 속았어. 빌딩 남자애들 속았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전화해도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낙담을 하시고 이제 상심이 크지. 혼자 했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막.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 두 군데, 세 군데 하지 않고 20군데, 30군데. 안 되면 200군데, 300군데 한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이거는. 우리 교육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대출 상담사들한테만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멀리 있는 지역도 다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대출이 안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1억 미만짜리는 금액이 별로 안 돼서 대출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지하인 거지. 또 이제 위반 건축물이기도 하고 막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인 거지. 그래서 대출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서울에 다 뒤져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방에 있는 내용도 다 뒤졌죠. 뭐 그랬더니 광주 어디 쪽에 있는 새마을금고 같은 농협 같은 데서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럼 근데 또 지방의 거 예전에 그 지방의 거 했을 때 서울 그쪽 지역에 있는 내용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서울에 뭐 여기 강남 어디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또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내 근처에 있는 뭐 대출 하시는 상담사들만 한다?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많은 모든 상담원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저번에 거래했던 이제 경매를 꾸준히 하다 보면 거래한 대출 상담사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냥 연락을 해. 아니까 이제 그냥 그분한테 연락하면은 쭉쭉쭉쭉 해가지고 뭐 편안하게 이렇게 딱 진행을 해줘. 그건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하는 것들 중에 그 본인이 전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빌라 하시면 빌라만 하고 아파트 하시면 아파트만 하고 상가 하시면 상가만 하고 막 근린주택 하면 근린주택만 하고 이런 분 땅 하는 분은 땅만 하고 이래요. 대출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 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를 은행마다 다 다르고 그 지점별로 다르고 지점장의 어떤 현재 상황에 따라서 대출 한도와 이율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저분이 되게 잘해줬는데 이번에는 그 지역 비슷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 저 강서구 거 받았더니 저기 광진구에 있는 어디 저기가 해가지고 이렇게 동부지원에 있는 그러니까 서부지원에 있는 물건 받았는데 동부지원에 있던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다른다 잘 나왔다 이율도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분이라고 해서 꼭 잘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부러 잘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전문 분야나 아니면 그때 그분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이 상황들이 다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했던 분이라고 해서 그분한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또 몇 개 받았는데 다른 물건을 받았으면 전체 다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실수가 뭐냐면 전에 이제 조금 더 많이 했으면 했던 분들 중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인천에 어떤 분이 잘하고 서울에 어떤 분이 저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잘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저 부산에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한테만 잘하는 분들이라고 잘했던 나하고 거래가 잘 성사됐고 이율도 좋고 그때 대출금도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분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돼 진짜로 다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때 상황에 비해서 그때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첫 번째 단계가 상담 리스트를 작성하고 지금 두 번째 단계 얘기하고 있죠. 그거는 그 대출 상담사 리스트 모두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전국에 모두에게.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대출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최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 3단계는 딱 잘라서 말하면 원하는 조건을 협상해야 돼요. 원하는 조건을 협상해야 돼. 내가 입찰에 딱 들어가서 낙찰 딱 받았잖아요. 낙찰 받기 전에 수익률을 검토하잖아. 수익률을 검토할 때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이만큼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만큼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이만큼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만큼 대출을 받고 이율은 몇 프로 이하로 하고 뭐 이런 게 나와요. 맞죠? 그런 상황을 우리 교육생들에게는 잘 알려준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했는데 대출 상담사 하신 분들이나 이제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들에게 요청을 하셔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그분이 얘기하면 그분이 얘기한 게 그냥 철칙이 딱 되는 거야. 아, 그 이상은 안 된대. 때로는 이자율이 그 이하는 안 된대. 때로는 거치를 나는 2년 하고 싶은데 1년밖에 안 된대. 막 이런 조건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분하고 협상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조건을 찾아가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한테 맞는 조건들이 이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조건이 4가지인데 이율도 있고 거치도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4가지 중에 이분은 2가지를 만족하고 이분은 또 2가지를 만족하고 이분은 1가지를 만족하고 그러면 이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이런 조건은 정말 좋은데 요것도 좀 필요한데 요게 좀 더 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이 찾아서 줘요. 찾아서.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많이 찾아줬는데 이자까지 확 깎어. 그럼 안 되고. 그분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이쪽 저쪽에서 막 만들어서 해줬어. 그러면 법무사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나 이율을 조금 높더라도 그분하고 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출 상담사 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이제 법무사님들 때로는 변호사 사무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협상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상황을 다 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제 말은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을 그냥 딱 고정돼 있다. 픽스돼 있다. 뭐 대출 안 되면 안 된다. 대출 요만큼 되면 요만큼 된다. 그게 아니라 안 되면 되게끔 찾고 요만큼 되면 좀 더 되게끔 찾고 이러한 상황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가 좀 감이 잡히십니까? 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매를 하는데 대출하시는 분들과 같이 잘 이렇게 경제적 부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같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감사합니다. 안녕.